안녕하십니까. 8천만의 청지기 엄길청의 머니 캐리어를 진행하는 글로벌 애널리스트 엄길청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경제 동향을 살펴봐드리고 또 해외 동향도 살펴봐드리고 또 그때 투자 정보나 사업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살펴봐드리기 위해서 제가 독립 미디어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이 베이비 부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대들에게 어떤 현실이 지금 닥치고 있는지 또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재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출산율이 50만 명을 넘어서는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휴전 이후에 2년째부터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출산율이 올라가고 결혼 비율도 증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인구는 서서히 늘기 시작을 해서 1970년에 가서는 한 해 100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1971년, 72년, 73, 4년도까지 약 90만 명대 이상의 대규모 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들은 서로 비슷한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의 과제들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대들을 묶어서 영어로 라이브 세대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겠지만은 특정한 장소에 살다 또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또는 특정한 시기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장년과 노년 초반을 광범위하게 채우고 있는 1955년생부터 약 1970년 초반부생까지 태어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런 라이브란 단어로 압축할 만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사회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를 통계적으로는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출생률이 증가하는 시기, 급증했던 시기만 특정하면 대략 이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00만 명대의 출생률을 보이는 시기까지를 전체적인 범 베이비 부머라고 봤을 때는 약 1,5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포진하고 있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를 동일한 세대라고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세대들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표준적인 근로자 내지는 관리자 또는 각 기업에 있는 중견 간부로 훈련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나게 돼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직 모셔야 할 부모도 있고 또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자녀도 많은 그 세대의 가장이면서 부모인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국가나 또 개인,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료계로부터 들리는 소식입니다만은 점점 의료가 발전하고 또 생명 환경이 좋아지면서 대체로 이 시기에 있는 분들부터는 수명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 장수 시대를 이분들부터 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편적인 기대로 보면 사람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런 사회 전 중반에서 또는 노년 초반에서 이렇게 은퇴도 제대로 못하고 또 노후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시 또 긴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소식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고민이고 개인적인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라이브 세대들은 음악 활동에도 라이브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노후 전체를 정말 라이브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동감 있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첫 세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브 세대가 지금 이 격동하는 한국 사회에 흔들리는 배 위에 지금 모두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선두격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 중반생들이 이제 막 65세를 넘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지하철을 뭐 공짜로 탄다 그래서 지공도사라고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카드를 받기 시작하는 첫 세대가 나오게 됐고요. 또 70년대 초반에 그 말미에 있는 이 세대들은 아직은 부모님들 봉양도 끝나지 않았고 또 자녀들도 학교 교육이 다 끝나지 않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재정 부담이 많은 세대의 부모들입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정부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제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제도들도 당장에 좀 더 또 취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들 위주로 제도가 정비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라이브 세대, 즉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사실 어떤 대책이 당장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기류입니다만은 우리가 최근에 이 굉장히 치열했던 정치 사회적인 격동기 속에 이 사회 운영의 중심이 즉 정치적 주도권이 20, 30대로 갑자기 뛰어넘는 그런 느낌도 시사평론가의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세대는 이른바 50년대생들이 주축이 됐던 민주화 지도자들이 한동안 나라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그들이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최근까지의 여러 가지 현실로 봐서는 다가오는 총선거라든가 또 이후의 정치 지형은 아마도 제가 봐도 30대 이전으로 급속히 연소화될 가능성을 점쳐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라이브 세대는 또 이나마 정치적인 힘도 또 잃게 되거나 또는 중립지대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라이브 세대들은 직장에 있더라도 급여가 벌써 임금 피크를 넘겨서 점점 내려가고 있거나 또 집값이 뭐 서울서 오른다고는 하지만 주로 서울에는 집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세대들이 또 이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라이브 세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아직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뭐 혼자 살아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요양기관에 계셔서 마음을 보태고 또 돈을 들인다고는 하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뭐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때의 힘을 합쳐서 오늘의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라이브 세대에게 이 라이브라는 글자를 좀 동원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지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돈이 많이 벌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수입이 오래 지속되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위 그 long이라는 거죠. long income, L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준비는 덜 됐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계지능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새로운 지능 운영 사회를 배우고 익히는 지능화 훈련, 즉 영어로 intelligence, I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학습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침번이라고도 하잖아요. 영어로 vigilant라고도 합니다. V-I-G-I-L-A-N-T. 어찌 보면 이분들은 그 vigilant life, 불침번 같은 생활을 평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 깨어있는 생각으로 혁신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가족들의 자산을 좀 모으려고 노력하시는 재정 마인드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이제 에셋이라고도 하죠. 또 에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에스테이트 홀드, 뭔가 자산을 좀 보유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가도 이 라이브 세대들에게 노후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른바 직장으로 다듬어져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문을 닫게 되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고요. 개인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창의적인 도전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이 소비하는 면에 있어서도 좀 더 검소하게 좀 살아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는 중간에 미국에서 이 양판점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흔히 창고형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들이 과도했던 미국 사회에서 이 물건들을 실어내기 위해서 아울렛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그 양판점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잘 아시는 킴스 클럽이라든가 또는 뭐 이마트 또 한국에 있는 와서 활동했던 월마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는 점점 그 개인들의 삶이 소소해지고 한가해지는데 이렇게 박스로 물건을 사고 트렁크로 물건을 채우는 이런 구매 활동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비교적 친목이나 친구 관계도 좀 더 다양했던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런 사회적 관계 비용들, 레저 비용들도 꽤 나가는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간결하고 내 일상을 좀 더 가족 위주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단촐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라이브 세대들은 어렵게 살아오셨고 또 여전히 살아가셔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국가의 기회가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엄길청의 머니 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